안녕하세요.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1권 2장 있습니다. 2장의 제목은 교의학의 백과사전적 위치입니다. 그래서 교의학의 위치가 어디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바빙크의 생각을 말해 줍니다. 교의학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을까요? 교의학은 본래 없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것은 신학이죠. 또 한꺼풀 가면 신학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신학은 본래 없었죠. 근데 이제 신학은 이제 스콜라 시대가 진입되기 전, 이제 신학이라는 명제, 센텐스, 명제를 묶으면서 그것을 이제 신학이라고 말하면서 신학이라는 단어가 정착이 되었죠. 테올로기아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의학이라는 체계가 이제 형성이 되었고, 이제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러한 신학들을 이제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바빙크에 와서는 자유주의가 이제 거의 성숙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신학도 이제 체계화가 되어 있었고, 이제 그러한 로지컬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교의학이라고 했고, 그러면 그 교의학이라는 신학을 어디에다 배치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의학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제 바빙크의 글에는 이제 그러한 말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책 제목이 도그매틱이에요. 도그매틱. 크리스찬 도그매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훈련하는 것은 도구마, 도그매틱, 이 두 개가 같지 않다는 거죠. 도구마를 개인화한 그러한 것들이 도그매틱이죠. 도구마를 이해하는 방식을 서술하는 것이 도그매틱입니다. 그래서 도구마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독교의 도구마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의 도구마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그리고 또 이신칭의까지가 이제 우리의 도구마예요. 그래서 이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에서도 이신칭의의 내용, 구원의 서정의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고, 교회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제시하고 있죠. 이신칭의 근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통 신학에서는 삼위일체와 그리스도 양성교리를 도구마라고 하죠. 그러면 그러한 것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 도그마틱 교의학인데, 이것을 어디에다 유치할 것이냐, 이것이 슐라이어 마커 때문에 일어났다고 89쪽에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슐라이어 마커는 역사신학 다음에 위치시켰다, 이렇게 하고, 그럼 역사신학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또 주경신학이 있어요. 그것은 제물러라는 신학자가 주경신학을 제일 앞에다 선두주에 냈죠. 그래서 교의신학이 주경신학 뒤에 있거든요. 참, 근데 교의신학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위치는 주경신학 뒤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주경신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러라는 사람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슐라이마커는 이제 역사신학을 앞에다 두자 했는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 총신의 학제를 봤더니, 우리 총신 학제는 역사신학이 또 뒤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대해서 약간의 논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구약신학, 신약신학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신학, 역사신학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 백과사전적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경신학 모든 것에서 이제 뺀 것이 자유주의 학자죠. 제물러라는 사람은 주경신학을 뺐고, 슐라이마커는 이제 실천신학을 뺐고, 또 역사신학과 또 교의신학을 분리시켰다, 이 말이죠. 원래 신학은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명제집으로 쭉 쓰면서 뺄 필요가 없는데,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러한 일을 했고, 우리는 그렇게 파티션화된 신학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조지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 조지신학은 이제 교의학으로서 교의학 전반을 논하죠. 그래서 저는 이 조지신학이 설교를 위한, 복음 전도를 위한 컨텐츠 습득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지신학을 잘하면 설교도 잘하고 복음도 잘 전도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통합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성경 해석과 역사 이해, 그리고 실천적인 교회에서 실천적인 이해까지 통합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이 조직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했고, 이제 조직신학 교의학에서는 이제 윤리학, 신조학, 교리사, 그 다음에 변호학, 변증학, 이제 이러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교리사가 있고 신조사가 있는 것이 또 특징이잖아요. 참 어려운 분류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더 엄격하게 말한다면, 교리사는 교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했다고 볼 수 있고, 신조사는 신조의 그 텍스트를 연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사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매우 좋죠. 그래서 최덕성 목사님 그것을 기독교 사상사 연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상사를 연구하는 것도 매우 좋죠. 교회사에서 사상사를 연구한 사람이 있고, 교회의 사건을 연구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사상사를 연구하는 것이 이제 교리사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한국 교회의 사상이 어떻게 변천됐는가, 이런 사상사를 연구하는 것이 이제 교의학의 하나의 범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빙크가 재미있게 표현한 것은 신학과 철학의 관계예요. 근데 이 바빙크 박사님은 여전히 신학이 철학의 학문의 그 퀸, 여왕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좀 더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학문의 왕이 아니고 여왕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지만, 신학이 학문의 여왕이라고 표현을 했고, 철학은 그럼 그 밑에 있는 시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타포니까 하나를 해보면 반드시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시녀가 왕이 되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좀 95쪽에 보면 신학은 사변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학은 실천이 아니에요. 신학은 그 자체로 개념이고요. 실천은 그 개념이 그 응용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고형된 자산이지만 실천은 응용된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고형된 자산과 응용된 자산이 할 수 있는 것이 학문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인문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고정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이제 교리사, 교리, 신조학 이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응용된 학문을 가는 것이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학에는 반드시 교의 신학의 윤리학이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응용 분야예요. 실천 분야예요. 그래서 교리가 실천이라고 하는 말은 그 윤리학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교리는 교리죠. 교리가 어떻게 삶이 되겠습니까? 교리를 믿고 행동할 때 그것이 삶이 되는 거죠. 그때 교리가 나온 게 아니고 행동은 세속에 있는 전반적인 지식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윤리죠. 그래서 윤리에는 환경윤리, 의료윤리, 직업윤리, 뭐 어마어마한 윤리가 많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실천이죠. 근데 그 실천과 우리가 말했던 교리, 삼위일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리는 교리고 삶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교리를 이제 삶으로 운영되는 것을
바빙크도 윤리학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모든 조시신학 분과에 윤리학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학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은 이제 윤리학이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문화관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카이퍼 박사님과 바빙크 박사님의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빙크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제 조이신학의 문화관, 세계관 이렇게 이러한 파트는 없어도 윤리학 파트는 지금 있죠. 그 다음에 윤리학이 이제 끝에 이제 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이 이제 교의학에 포함된 범주예요. 그래서 실천신학과 윤리학이 또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윤리학에서도 많은 일반 분야들, 의료 분야들, 환경 분야들, 직업 분야들, 직업에도 농업 모든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분야에 크리스천 윤리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을 교의학에서 연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실천신학은 그런 파트는 많이 없잖아요. 진짜 실천 분야이기도 하는데 실천신학은 뭐 설교학, 예배학 이러한 것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행정학 이런 것을. 근데 이제 우리는 직업윤리, 농업윤리, 공업윤리, 상업윤리 모든 윤리들을 다 연구해서 체계화하는 것이 이제 교의학의 하나의 분과거든요. 그래서 교의학자들이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무역학과를 가서 무역학을 공부해서 어떻게 크리스천 윤리를 만들 것이냐, 경영학과를 가가지고 어떻게 경영 윤리를 만들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좋은 합당한 체계가 되겠죠. 거꾸로 이제 경영학과에서 이제 신대원에 와서 어떻게 내가 경영학 윤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이런 것이 기독교 윤리이고요. 또 반복해서 아브라함 카이프 박사님은 기독교 문화관 또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문화관은 똑같은 거죠. 세속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운영할 것이냐 이게 기독교 문화관 세계관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 윤리학의 기본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크리스천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교의학의 아주 중요한 목표죠. 그래서 세계관을 학교 이렇게도 하지만 그 세계관을 열심히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고정된 콘텐츠는 교의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의학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제2번 지류인 세계관이나 윤리학이 세워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학문의 가장 기본 학문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한국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수준이죠. 많은 실천 신학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 이 학문 자산이 없으면 에너지가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소진되기 때문에 동력이 상실되죠. 이것은 마지막으로 서양과 동양의 공통적인 딜레마였습니다. 서양은 그래서 주지주의, 주의주의 이렇게 해서 중세에 열심히 논쟁을 했잖아요. 결국은 주지주의가 저는 이제 패배하고 주의주의가 득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기론으로 논쟁을 했었거든요. 유사한 평행선 논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가 세상을 움직이느냐, 기가 힘, 기세가 세상을 움직이느냐 이걸로 태계 이황 그 다음에 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광주에 있는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분과 둘이 이렇게 사단 칠전 논쟁을 해서 이가 중요하냐 기가 중요하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답을 내지 못했어요. 이기 이원론, 이기 일원론 이렇게 싸움을 논쟁을 하셨죠. 그러나 답이 안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이와 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것이 똑같죠. 우리가 이가 이만 있으면 기가 없으니까 안 되고 기가 있어야 하는데 기는 이가 없으면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의학만 있으면 그 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는 이제 윤리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학이 강하면 그걸 뒷받침해줄 이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치가 아무리 강해도 행동, 기세가 없으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이 두 개를 한 사람이 다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사람이 50대 50을 한다든지 70대 30을 한다든지 60대 40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가 90이고 기가 10이다. 어떤 사람은 기가 90이고 이가 10이다. 이렇게 나누면서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학문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모두 다 균등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바빙크는 이제 윤리학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했듯이 윤리학은 아브라함 카이퍼에게는 문화관이었다. 세속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실현하자. 이러한 이제 영역 주권론 이렇게도 말할 수 있나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의학의 백과사전적 위치는 자유주의 신학 때 형성된 것이고 이제 슐라이마커는 교의학을 세 번째 주경신학, 역사신학, 교의학 이렇게 배치해 놓았고 교의학 안에는 신조학, 교리사, 그 다음에 변증학, 논리학 이런 것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윤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의학의 이제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의학을 이제 우리는 조직신학 이렇게도 말을 하죠. 조직신학은 네 개의 테마죠. 벌거프 박사님이 말했던 네 개의 테마. 그러나 이 바빙크 박사님은 네 개의 테마 밖에 있는 변증학, 그 다음에 여기 논박학이라고 하는데 험증학, 그 다음에 윤리학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교의학의 범주에 놓았고 이제 우리 조신학 파트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있죠. 교리사 연구하신 분이 있고 교리 섹션 서론부터 실론, 기독론 뭐 이렇게 연구하신 분들이 있고 마지막에 윤리학을 연구하신 분이 있고 이렇게 연구자들이 포진되어서 강의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러한 교의학에 대한 기본 컨셉을 2장에서 바빙크 박사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빙크 박사님의 제시와 또 우리 학교에서 우리 신학교에서 어떻게 학문 체계, 신학 체계를 운영하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좀 더 정확한 신학의 포메이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칩니다.